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 이분이 탄핵에서는 기각이 났습니다만 정치적 책임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도 장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의 A부터 Z는 뭐죠? 뭐 이런 식의 그 영어나 쓰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신문 총리. 그랬어요. 예. 신문 총리. 예. 이 신문 총리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1주기를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이태원 참사 1주기 진상 규명은 어디까지 왔나? 이야기에 앞서서 미국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바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We are on the side of the road. In South Korea. Eating oranges. If I want the most international place in Seoul, I go to Itaewon. Everybody's always moving, always busy. You just have to keep up or you'll get left behind. We're gonna be here for 3 hours. We feel like princesses right now. Yes. Everyone knew Itaewon is the spot to be on Halloween. This was the first in a number of years with no restrictions. I just kept continuously telling Anne, please go out with me. If you go out this weekend, I will never ask you to go out again. I start hearing alarm bells go off in my head of, this isn't safe anymore. And a rush of people just break us apart completely. Over my shoulder, I saw Anne. I saw her eyes kept rolling back, and I can't move. 그 미국분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람만 달라고, 제발 사람만 달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압사당할 것 같아서.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Was there nobody sounding the alarm? To prevent something like this happening again, we want people to hear our part of the story. 당신도 사람이잖아. 우리 죄가 죽은 애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 원래는 2분 40초짜리 분량의 예고편입니다. 사실 당시에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자, 신인규 대표 또 청년내각의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장면들, 이 사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10월 29일인데요. 네. 저는 참 12구 참사를 생각하면은 좀 진짜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예. 왜냐하면 참 길거리에서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돌아봐야 된다. 너무 돌아볼 게 많은데요. 맞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 정부의 무능은 작년 10월 달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무능할 수는 없을 거야. 아닐 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는 야 진짜 무능하게 맞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에도 책임질 사람 책임 안 졌고 네. 책임 안 져야 될 사람 책임지게 했는데 잼버리 때도 중앙정부 책임 안 지고 또 지방정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전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사고가 났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국면에서 네. 너무나도 저는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왜 그 시간에 놀러 갔냐. 이거 완전히 그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유족들을 외면하니까 네. 오히려 시민사회 세력이나 내지는 소위 말하면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정쟁화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세월호 때도 봤던 똑같은 교훈인데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돌아봐야 될 전 지점 아닌가라고 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규명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상규명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사안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국민들이 그 참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든 걸 다 봤어요. 네. 뭘 더 진상을 규명합니까? 맞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남은 것은 책임 추궁이다. 근데 책임 추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본인이 지실 때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골목에 갇혀 계셨던 159명의 우리 시민들 단 몇 시간 사이에 이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당시에 정부 태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때 언급했던 이게 나라냐라는 목소리를 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여당을 못 기억하죠. 심지어 추모를 하겠다라는 분향소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4개월 뒤에나 기습 설치됐던 기억들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은 이런 겁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대형 집회에 대해서 시위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군중 관리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인데 왜 그날, 왜 하필 이태원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용산 이전을 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산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허락을 했던 이유가 그래도 도어 스태핑 하겠다고 하고 국민과의 소통 늘리겠다고 하니까 양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통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마다 영빈관을 이틀에 한 번씩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옮겼냐? 쉽게 말해서 옮기면서 그 업자들 수의 계약 해주려고 옮긴 거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용산 이전을 짚는 이유가 용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 경호는 경찰의 몫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이쪽에서 경호처와 협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선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용산에 경찰력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 관리한 사람이 서울청장 김광호입니다. 김광호. 이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김광호 청장도 책임 안 졌거든요. 김광호 청장이 당시에도 이 경력을 그러니까 경비 업무를 할 때 경찰 병력을 움직여야 되는데 당시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지 못한 가장 주된 책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윤희근 청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 대통령 좋아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에다가 딸랑딸랑만 하다 보니까 대통령 경비 업무에만 올인을 한 거죠. 그래야 점수 따고 다음 보직 가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생 치안과 민생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홀했던 거 아니냐. 전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김광호 청장, 서울청장과 류니근 경찰청장 플러스 해서 결국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 이분이 탄핵에서는 기각이 났습니다만 정치적 책임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도 장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뭐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의 에입더 Z는 뭐죠? 뭐 이런 식의 그 영어나 쓰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신문총리. 신문총리. 이 신문총리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이태원에서 159분의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당한 이 인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송 참사로 연결되고요. 계속 반복되고 국민들의 희생되는 이런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정부가 느껴야 된다. 저에게 봅니다. 참 저는 슬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얘기네요. 들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정부, 나쁜 정부, 좋은 정치 세력, 나쁜 정치 세력 있지만 배하라고 지금 시위 1주년이라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뻔뻔하다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도 시장인 시절에 그 부분 조치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상식의 영역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이거를 책임 안 질 수 있는지가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뭐 책임까지는 기대도 안 하지만 이후에 어쨌든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들, 만나주지 않고 도망다니는 모습들, 심지어 사과와 위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2번 가슴에 상처를 남겼던 그리고 모습을 여당이 다 유족을 기억하죠. 탄압하면 당연히 야당 정치인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야당이 정쟁화한다라고 말하면 그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본적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족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더 밀어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야당 내지는 시민사회밖에 없어진 격이고 또 그분들이 그걸 정쟁화로 이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안부 장관께 여쭤보고 싶은 것.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큰 상처인데요. 공교롭게도 또 국민의힘 정부 때 발생하기도 했죠. 자, 이런 사회적 참사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사회적 참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참 많이 있었죠. 우리가 뭐 삼풍백화점부터 성수대교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사고라는 것이 인간이 대비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전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쪽의 행정력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얼마만큼 우리가 그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조치들에 예산을 쓰고 조치들을 취하느냐 그 예.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그 예.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이런 수습의 국면에서도 예. 우리 사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말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 마지막 코너죠. 청년 내각의 고정 코너입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가시죠. 정지됐나 보다. 버퍼리 괜찮아요.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네, 또 버퍼가 생기네. 나가는구나. 말을 해야 되는. 아이고 조심. 예, 좋습니다. 청년 내각의 고정 코너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규 네. 대표님이 5시부터 JTBC 뉴스 오후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5초 안에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 한 가지만 한다면 국민의 기득권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해산됐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영남 재선 금지. 영남 재선 금지 하기였고. 이거 꿀빤다잖아요. 꿀빤다. 약간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하나씩 로테이션 해주. 난 총량제. 그러니까 쉽게 지방의원 말하면 뭐 다 교육감 다 포함해서 선출직에 대해서는 전 20년만 하자. 20년. 그럼 이제 본인들이 충분하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저는 하나의 포인트고 대통령만 예외입니다. 대통령만 저는 20년에서는 빼고 나머지 20년이면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를 정치개혁 공천해야 돼요. 윤석열 vs 이재명. 하나, 둘, 셋. 아니, 당을 안 만들어야지. 안 돼. 하나 선택해야 돼. 밸런스 게임이 아니죠. 밸런스 게임 선택해야 돼. 한 명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어요. 비례 2번 남자니까 알았어. 하나, 둘, 셋. 윤 대통령 공천하겠습니다. 대신에 공천하기 전에 저랑 한 3박 4일은 어디 저기 지리산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많은 얘기를 하고 공천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전 근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 질문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좀 쉬운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이거 좀 쉬워요. 누구 하나는 수영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유승민 대표님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또 수영으로 이렇게 또 잘하실 거예요. 빨리 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말해봐요. 이제 가시면 우리 또 모시려면 몇 주 기다려야 돼. 한번 모실 때는 너무 기대되는 게 내일 있을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인규 우리 장관님.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정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돼서 가급적이면 한 달 이내에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론은 아니라는 거. 도통안에서 결혼 발표하면 재밌겠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안부 장관을 제가 청년 내각에서 맡고 있는데 정말 행정의 그런 좀 뭐랄까요 능률의 향상, 그리고 행정력의 그런 좀 발전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굉장히 좀 유능한 행정을 좀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2%를 좀 많이 보셨쓰기 좋은 나라 되는데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와 우리 안기 부장은 또 여러분들의 또 신변을 살피며 내일 있을 신변의 중대 발표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정연의 청년 내각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